안녕하세요. 지형깁잡의 기타리스트 준킴입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할 내용은 Related to -7입니다. 지형깁잡. 네, 이번 시간에 얘기할 이 Related to -7, 이 얘기도 사실상은 오도 7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도 7에 숨어있는 특징을 오늘 간단히 말하면요, 이 오도 7 하나를 보면은 키 센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도 7이라는 존재는 다이아토닉에서 딱 하나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도 7을 보면은 걔의 키 센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키 센터라는 것에 대한 코드 진행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크게 이렇게 되어 있었죠. 도미넌트 7을 기준으로 해서 도미넌트가 해결되면은 토닉이고, 도미넌트의 조수 역할을 하면서 도미넌트보다 앞에 살짝 선행되는 것을 우리는 서브 도미넌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큰 세 가지의 기능의 구조를 갖고 이런 코드 진행을 만들어가는 것이 키센터 안에서 나오는 음악의 구조이죠. 네, 그래서 실제 코드를 보면은 도미넌트는 5도 7밖에 없고요. 서브 도미넌트는 4도 메이저 7과 2 마이너 7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죠. 근데 이 서브 도미넌트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면은 얘가 크게는 도미넌트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으니까 실제 도미넌트의 입장에서 이 서브 도미넌트가 어떤 사운드인지를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서브 도미넌트라는 것은 4도 메이저 혹은 2 마이너 7으로 보일 수 있다고 했죠. 걔를 우리가 5도 7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G의 입장에서 지금 여기가 F 메이저 7과 D 마이너 7이 있는데, 얘를 바라본다면은 G의 입장에서는 어떤 음으로 들릴까라는 걸 보면은 G의 입장에서 F는 플랫 7이죠. A는 9이고 C는 11 혹은 4도죠. 그 다음에 E는 13이에요. D-7에서 관점에 보면은 D는 5도고 F는 플랫 7이고 A는 9이고 C는 4도 혹은 11이죠. 지연깁잡. 네, 그래서 얘를 정리해보면은 F 메이저 7의 G 베이스인 사운드는 어떤 사운드가 되냐면은 G에 7과 4가 있으니까 어떤 코드예요? 7 서스 사운드가 되죠. 그래서 7 서스 사운드에 텐션이 9과 13 있는 이런 사운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D-7의 G 베이스는 G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7과 서스가 들어있죠. 그래서 3도가 없고 플랫 7하고 4도가 들어있으니까 얘도 7 서스로 볼 수 있고요. 얘는 텐션이 9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서브 도미넌트라는 개념이 4도 메이저 7의 관점으로 보면은 얘는 G7 서스의 9, 13 사운드가 되고요. 2 마이너 7의 관점에서 보면은 전체 사운드가 G7 서스의 9 사운드가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서브 도미넌트의 정체가 뭐냐면은 5도 7 서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브 도미넌트는 도미넌트와 당연히 하나의 세트고요. 서스에서 원래 도미넌트로 가는 이런 형태를 지닌 하나의 큰 도미넌트의 집합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브 도미넌트는 도미넌트와 종속이 되어 있는 거고, 도미넌트가 생겨나면은 이 앞에 서브 도미넌트, 즉 7 서스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내가 출연을 시키고 싶으면은 이 서스를 불러오기를 하면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불러오지 않고 얘만 놔둬도 되고요. 아니면은 도미넌트로 아예 가지 않고 그냥 서스 사운드에서 내가 토닉으로 바로 가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은 이 서브 도미넌트와 도미넌트는 하나의 몸이고, 이 도미넌트가 중심이 되면서 서브 도미넌트를 출연시키거나 출연시키지 않거나 하는 것을 연주자나 작곡자가 상황에 따라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도미넌트가 토닉으로 간다는 큰 컨셉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브 도미넌트는 도미넌트와 관계돼서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렇게 있는 서브 도미넌트 중에서 2 마이너 7과 5도 7을 재즈에서는 더 많이 쓴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 루트가 강진행으로 가는 4도권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더 자연스럽게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5도 7이든 얘는 그 앞에 거기에 해당하는 2 마이너 7의 존재가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2 마이너 7의 존재는 출연시킬 수도 있고 출연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연주자와 작곡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항상 이 2 7은 5도 7 앞에 존재하는 것이고, 얘를 보이게 하거나 안 보이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5도 7만 보인다면은, 즉 도미넌트 7만 보인다면은 얘를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두 가지 코드가 항상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A7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그 앞에는 당연히 E-7이 항상 세트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를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미넌트 7 앞에는 항상 2-7이 존재한다는 걸 내가 아니까 이 도미넌트 7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에서 프라이머리 도미넌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익스텐디드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있었죠. 이 세 가지 도미넌트 중에 아무거나 있어도 어떠한 도미넌트이든지 간에 그 앞에는 2-7을 붙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어떻게 보이든 간에 도미넌트 7이 존재한다면은 걔는 어떠한 키 센터를 대변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E 플랫 7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앞에 어떤 2마이너가 있는 거죠? B 플랫 마이너 7이 있는 거죠. 얘를 어떻게 빨리 불러오기를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E 플랫에 5도가 있죠. 완전 5도. 걔가 B 플랫이죠. 걔가 그 앞에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 B 플랫 마이너 7이 앞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E 플랫 7은 어떤 키의 5도 7이에요? A 플랫 키의 5도잖아요. 보면은 B 플랫 마이너는 A 플랫 키의 2도 맞죠? 그래서 빨리 불러오기를 하는 방법은 E 플랫의 5도, 완전 5도의 베이스를 앞에다 집어넣고 마이너 7을 붙여주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넓게 생각한다면은 E 플랫 7이 어떤 키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키를 생각해내서 2-5를 불러오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즉 A 플랫 키를 생각해내고 거기에 2를 생각해서 넣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완전 5도를 생각해서 빨리 2를 붙여주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아요. 그럼 몇 개만 더 해볼까요, 연습? 제가 여기 B 플랫 7, A 플랫 7, D 플랫 7, B7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이 앞에다가 여러분들이 각각 2-7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영상을 잠깐 멈춰주시고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영상 트시고 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간다면은 답은 어떻게 되죠? B 플랫은 그 완전 5도가 F니까 F-7 되겠죠. A 플랫은 E 플랫 마이너 7이 될 거고요. D 플랫은 A 플랫 마이너 7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7은 F 샵 마이너 7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얘의 완전 5도가 F니까 얘의 완전 5도가 E 플랫이고 D 플랫의 완전 5도가 A 플랫이고 B의 완전 5도가 F샵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2를 앞에 붙여줄 수 있겠습니다. 키 센터로 확인을 한다면은 얘는 E 플랫 키죠. 그러면 E 플랫 키에 2-5 맞죠? 얘 같은 경우는 D 플랫 키죠. D 플랫 키에 2-5 맞죠? 얘 같은 경우는 G 플랫 키죠. 2-5 맞죠? 얘 같은 경우는 E 키죠. E 키에 2-5 맞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related to minor를 만들어줄 수 있게 되고 혹은 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더 7 앞에는 서브도미넌트가 존재하고 그 서브도미넌트 중에서 2-7을 음의 흐름상 더 많이 사용하고 그 2-7은 오더 7이 보이면은 생기게 할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잘 이해되시죠? 이번 시간에는 related to minor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핵심은 서브도미넌트와 도미넌트는 하나의 카테고리, 도미넌트로 묶여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 서브도미넌트는 도미넌트 앞에 존재해서 얘를 출현시키고 혹은 출현시키지 않고 얘를 연주자나 작곡자의 의도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제가 더 힘차게 강의 영상을 만들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타리스트 준킴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